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찐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이제 전환하는 계산법인데요. 저희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2년 또 1년 이내에 증액 또는 이제 보증금으로 월세도 이제 이 전환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도 또 2년에 한 번씩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전환하는 계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의 증액을 이제 제한받는 의무사항이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세 보증금에서 5% 이내에 증액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가 임대인이 상세 임대인 특례제도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이죠,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있던 이제 세입자한테 5% 이내 증액을 해서 또 2년 더 살게 해준다 그러면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또 2년 실거주한 적용해서 12억까지는 이제 비과세 받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건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또 살다가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또 전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가 올라가지고 죄송하지만 나는 이게 지금 이자가 한 달에 1년 전에 할 때는 50만원 냈는데 지금 전세 대출이 올라가지고 100만원이 돼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는 또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이 계약갱신은 이게 묵시적 갱신이라 또 이 중개 수수료까지 임대인이 물어야 되는 또 그런 또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일이 또 주위에서 또 일어났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상세 임대인 특례제도, 계약갱신권 이거 두 개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임대사업자로죠. 임대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한 경우죠. 그래서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인데 요새는 또 10년으로 다 바뀌어서 아파트는 또 이게 받아주질 않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또 이게 살다가 세입자가 살다가 내가 살다가 보니까 좀 일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5% 이내 증액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이제 한번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자가 1년 이내에 나간다면 기존 보증금으로 다 이게 계약을 해줘야 그 임대사업자로서 그 특례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때는 5% 증액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 차익 전환하는 이제 이 공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니멈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10% 또는 한국은행 금리가 이제 3.5%에다가 2%를 갖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가장 낮은 비율 5.5%를 적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례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 보증금이 이제 1억이죠. 전세 보증금이 1억이고요. 보증금 1억에 이제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이럴 때 이제 5%를 이제 증액하는 건데 전세 임대차 보증금만 5% 인상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보증금 1억 원에 곱하기 5% 하니까 보증금 인상액이 5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월세도 이제 또 이 월 차임을 갖다 하는 경우에는 또 월 차임이 기존에 100만 원인데 5%를 하다 보니까 105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보증금은 이제 1억 50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본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5% 인상하는 경우 또 월세에다가 또 보증금에다 또 월차임을 또 5% 인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5%씩 보증금하고 이 월차임만 했을 때에 1억 500만 원에 105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보증금하고 이 월 차임을 함께 5% 인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또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차임만 5% 이제 인상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위 사례에서 보듯이 보증금의 인상분 500만 원이죠. 이 500만 원을 이제 보증금으로 안 올리고 나는 이제 이걸 월세로 같이 해서 받겠다. 그래서 이제 임차료로 변경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고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고 비율인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계산으로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이제 3.5%니까 3.5%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 이제 2%니까 이제 이거는 5.5%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위 사례에서 봤을 때, 자, 연 임차료는 이제 5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된 거죠. 이거를 이제 12개월로 이제 이거를 곱하면은 60만 원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500만 원은 이제 보증금을 나는 500만 원을 안 올리고 이걸 다시 나는 이제 이 임차료 이제 전환해서 나는 이제 월세를 더 받겠다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만 원에다가 5.5%를 넣으면 이제 5만 원 곱하기 12개월 더한 금액에 이제 500만 5천 원 하게 되면 87만 5천 원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이제 12개월로 나누게 되면은 72,910원이 된다. 이만큼 이제 월세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5%씩 인상해서 1억 500을 안 받고 나는 또 보증금 그냥 1억에 월차임을 이제 받겠다. 기존에 100만 원인데 5% 하니까 105만 원인데 이거를 그냥 500을 월세로 전환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이제 이걸 따르다 보니까 72,910원을 이제 보증금 1억에 72,910원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할 적에 주택임대차는 이제 최단 기간이 2년이죠. 계약갱신 한 번 있는 거고,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단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에 계약 갱신권이 이제 10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 5%씩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거를 내가 월세로다 더 증액해서 받을지 아니면 그냥 보증금에서 받을지 한번 이렇게 전환해서 해보면 아마 어떤 게 더 임대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지 임차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플러스가 되는지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좀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